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시황을 살펴보고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국증권의 자료를 발췌해봤습니다. 연준은 2022년 테이퍼링, 2023년 말 금리 인상의 긴축 시나리오가 전망되고 있죠. 6월 FOMC는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죠. 완화 기조 유지와 함께 파월 의장의 메시지도 완화적이었으나 금리 전망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매파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3년 금리 전망 중간값이 당초 동결 수준에서 이후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 성장과 물가 전망은 유지 또는 소폭 상향 조정에 그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단기에 그칠 것이란 연준의 시각을 뒷받침했습니다. 향후 연준의 긴축 변수로 미국 고용과 물가 추이가 주목됩니다. 미국 고용 둔화가 시장의 긴축 우려를 일부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40만 명을 넘어섰죠. 정기 37.5만 명에서 41.2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5월 소매 판매는 지난 현금 지급 효과가 약화되면서 1.3% 감소했습니다. 지출 패턴 변화가 확인되는데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 음식료, 의류,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입장 전환, 2023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는 예상에 따른 충격은 21일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지난주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이날 하루에 되찾았습니다. 다우는 1.76% 반등했고 S&P 500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9%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6월 월간으로 따져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자산 가격이 주말까지 요동치다가 이날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은 투자자들이 페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느 정도 소화한 때문이겠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CNBC에 출연해 시장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 성장은 강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의 크리스 하이지 최고 투자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페드가 약간 변화했지만 초완화적이었던 통화정책은 여전히 매우 완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드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통화정책의 전환을 미리 시장에 충분히 경고한 것, 이를 통해 더 나은 전환이 가능해진 것, 그리고 여전히 결과에 기반해 천천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전환을 할 경우 충분히 사전에 알리겠다고 한 것을 들어 시장은 연준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페드가 철수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서도 위원회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조직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테이퍼링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페드는 고용시장이 개선되는데 충분한 여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낮은 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죠. 비둘기파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역시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중기 전망이 매우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면서도 데이터와 조건은 FOMC가 통화정책 입장을 바꿀 만큼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he Fed's policy response. It's clear that the economy is improving at a rapid rate and medium-term outlook is very good, but the data and conditions have not progressed enough for the FOMC to shift its monetary policy stance of strong support for the economic recovery. 아직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가까운 시기에 올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아직 월가는 긍정적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3월 이후 지난 석 달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왔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S&P 500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밸류마인은 주식시장 상승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폭락했었던 주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지노, 호텔, 항공사, 해운업인데요.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45%를 넘어감에 따라 그동안 처참한 상황이었던 카지노, 호텔, 항공사들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지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 산업은 경기에 상관없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카지노 폐쇄는 카지노 기업들의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켰고 또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번 달부터 100% 영업 재개를 하게 되었고 많은 카지노들이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올해와 내년까지 숙박 예약 일수가 130만 일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MGM 최고 경영자 빌 홈버클은 3월 숙박객이 밀려든 뒤 4월에도 추세가 이어졌고 올 여름 내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죠.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폭락했던 주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습니다. 엘도라도 리조트나 윈 리조트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죠.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마카오 카지노 또한 주 고객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백신 보급 속도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늦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이 해당 주식들을 전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이미 국민연금이 1분기에 카지노 관련 주식들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략 50% 전파가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발 변이 알파 변이나 지금 유행하는 델타 변이는 백신의 효과를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따라서 20-30% 이상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고 백신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외 호텔 항공사 같은 경우도 카지노와 같이 동일한 이슈로 주가가 내려간 것이라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인 지난달 28일에서 31일 한국 여행객 수는 하루 평균 178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도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엄청난 여행 욕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내재되어 있고 백신 여건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들과 호텔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의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럭셔리와 프라이빗입니다. 팬데믹 기간 치솟은 저축률과 양적 완화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효과, wealth effect가 나타나며 사람들은 럭셔리 제품에 대한 보복 소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복 소비의 영향은 럭셔리 호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프라이빗 숙소를 원하며 이를 충족하는 에어비앤비도 좋은 종목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여행객은 호텔처럼 사람들이 밀접해 있는 곳에서 복잡한 체크인을 거치지 않고 호스트와 만나서 간단한 설명을 받으면 끝입니다. 또한 취사가 불가능한 대다수의 호텔과 달리 에어비앤비는 숙소 내 취사가 가능한 곳이 많아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 걱정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주, 호텔주, 그리고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